신고 유형 구별 기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구별 기준이에요. 이거는 판례가 눈치 보다가 신고라는 작용이요. 당사자가 다투고 있는 게 신고 수리예요. 신고 수리 거부예요. 그러면 이 신고 수리 반려나 신고 수리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례가 다음과 같이 요건을 설치합니다. 먼저 구별 기준을 검토하기 전에 이 신고 유형이요. 행위 요건적 신고와 자기완성적 신고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요. 행위 요건적 신고인 경우에는 마치 처분 신청 거부처럼 그걸 수리하고 수리 반려를 하고에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수리나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본래적 신고요. 자기완성적 신고의 경우에는 정보만 제공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수리하든 거부하든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별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판례 구별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은요.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수험 교재에 각각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이 사항들 중에 어떤 교재는 1, 2만 있고요. 어떤 교재는 3, 4만 있고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취합해 드렸어요. 이거 외우시면 편리합니다. 인허가 의제가 결부된 신고, 그리고 신고의 근거법에 등록과 다시요. 근거법에 신고를 수리해야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행위 요건적 신고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검토가 필요해요. 그런 경향이 있을 뿐이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법에 신고와 등록을 구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행위 요건적 신고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예외가 전혀 없는 거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신고 요건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인정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심사를 인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행위 요건적 신고인데 반드시 행위 요건적 신고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증을 해야 됩니다. 사인이 의혹하는 공법적 효과. 왜 신고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위해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법적 효과가 사인이 노리는 그 결과가 공익이랑 너무 관계가 밀접하거나 행정 목적이랑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행정청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 공익을 생각해서 이런 법률 효과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 요건적 신고로 분류합니다. 다시 잘 암기를 해주세요. 인허가 의제가 결부되었거나 신고를 수리해야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이 근거법이 되어 있으면 인허가 의제는 근거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있는 겁니다. 혹은 근거법에 수리를 해야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으면 이건 행위 요건적 신고예요. 하지만 신고와 등록을 구별할 때 등록, 그리고 실질적 심사를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공익과 밀접하거나 행정 목적과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행위 요건적 신고로 봅니다. 이 기준을 갖고 쳐다볼게요. 판례 구별 기준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근거법에서 신고 수리가 있어야 신고에 따른 공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는 명백하죠. 그러니까 외부적 효과요. 권리 의무의 영향이라는 것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만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는 그 자체로 사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작용으로서 행정행위, 곧 처분에 해당됩니다. 해당 신고의 수리가 있으면 근거법이 아니라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효과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민등록법 같은 경우죠. 주민등록을 해당 지자체에도 옮기고 나면 온갖 세법상 복지에 관한 법령상 그 사람에 관한 많은 법률 효과가 의제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위요건적 신고의 개념 표지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기존에 취해왔었던 입장과 변경된 판례를 알고 계시면 그 경계를 파악하기가 쉬워져요. 기존의 판례는 자체 완성적 신고 말고요, 행위 요건적 신고의 경우는 그 수리와 반려가 처분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죠. 행위 요건적 신고라는 것 자체가 행위
요건이라고요. 신고를 해야만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하거나 수리 반려를 하면 그것 때문에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거나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것 때문에 외부적 효과가 미치고 미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서 처분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체완성적, 그 본래적 의미의 신고죠. 자체완성적 신고는 수리를 하든 말든 나는 일정한 정보를 제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와 수리 반려 모두가 처분성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깔끔했어요. 경계가. 처분성 인정되는 것은 행위 요건적 신고의 수리 반려,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체 완성적 신고 수리 반려 이랬었는데, 판례가 조금 더 국민의 권리 구제 확대를 위해서 이제 후퇴를 해준 겁니다. 국가 권력을 후퇴해 준 거예요. 자체 완성적 신고의 반려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명한 판례니까 외우셔야 돼요. 판례는 건축 신고가 반려된 경우 건축 신고 근거 법령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법령에서 온갖 이상한 법률가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다른 법령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식품위생법에서 건축 신고를 반려당한 사람이 영업을 하면은 뭔가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살펴보니까 자체 완성적 신고라도 그 반려는 당사자한테 가해지는 사실상의 불이익이 작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권리구제를 위해서 후퇴해 준 겁니다. 그냥 이것도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계에 강해야죠. 자체 완성적 신고의 반려는 특별히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상 처분성 논증에 대해서 검토를 이제 해볼게요. 판례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자체 완성적 신고의 수리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말씀드렸죠. 판례의 원래 태도요. 자체 완성적 신고는 수리든 거부든 수리든 반려든 처분성을 원래 부정했어요. 그런데 자체 완성적 수리 신고 반려에 대해서만 판례가 처분성을 확대해서 인정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행위 요건적 신고에 대해서는 수리든 반려든 그걸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영향을 바로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판례 기준에 의한 처분성 논증과 처분 개념 표지라고 목차를 적었어요. 이런 논증이요. 전술한 처분 개념 표지와도 부합한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의 수리와 반려는 행정청의 행위이고 신고자가 원하는 구체적 공법 효과를 발생하는 법 집행이며 해당 수리 또는 반려가 고권적 단독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논증을 아까 처분의 개념 표준 말씀드렸던 걸 활용해서 해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답안지가 있어 보이죠. 나는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원칙을 설명한 다음 내가 내리려는 결론이 우연히 방금 얘기했었던 그 중립적인 기준과 딱 들어맞네? 이래야 세련된 논증 방식이 되는 거예요. 로마자 4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행위가 처분성이 있는가? 이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바예요.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기 위한 떡밥 공식을 깔아놓은 겁니다. 노조 설립신고, 갑이라는 사람이 노조 설립신고를 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지방 외국인 노동자 조합. 노조 설립신고를 했는데 이것은 행위 요건적 신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증을 거친 거니까 논증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노동법에서 공부하셨죠? 객관적으로 그 충족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해서 실질적 심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것 때문에 행위 요건적 신고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무작용 노조를 규율한다는 것은 공익적 중대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었던 1, 2, 3, 4, 5 행위 요건적 신고와 자기완성적 신고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 기준 1, 2, 3, 4, 5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4번, 5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증하고 나면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어요.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 판례도
노조 설립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노동조합법 2조 4호 각목 기억나시죠? 가나다라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를 해서 그 수리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노조 설립 신고가 행위 요건적 신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라고 해석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신고 반려의 법적 성질은 나왔죠. 행위 요건적 신고인 한 그 수리든 반려든 처분성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처분 등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소결, 처분에 해당된다. 우리의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끝난 겁니다. 갑노조의 설립 신고는 행위 요건적 신고에 해당되고 노동청장이 반려를 했다는 것은 결국 갑노조가 원하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외부 효를 미쳤죠. 처분의 개념 표지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된다라는 말에 논증이 해당한다 뒤쪽에 나와 있는 세 줄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문제 다 푼 거예요. 근데 이 책의 15페이지에 로마자 3번 4번에 거부처분 처분성으로 검토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점수는 받을 겁니다. 사실 행위 요건적 신고는 그 실질이 거부처분이에요. 실질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점수는 나갈 거고요. 다만 더 복잡하고요. 길고요. 판례랑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불리합니다. 본론 따져볼게요. 거부처분 법리. 거부처분이란 사인의 처분 발령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이다. 판례에 의하면 신청인한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성 인정된다고 하죠. 제가 신고 수리 거부가 거부처분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실질이. 사실은 그래요. 근데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어떤 판례에서도 신청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라는 타이틀이 달린 행정작용이랑 거부처분이라고 타이틀이 달린 행정작용을 판례가 스스로 명확하게 다른 요건을 가지고 처분성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서 거부행위 처분성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판례는 분명히 신고라는 타이틀이 달린 한 이게 행위 요건적 신고면 그 수리와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자체 완성적 신고더라도 그 수리 반려면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처분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죠. 이 말을 좀 더 끌고 가면 사실은 처분성이라는 게 딱히 필요한 요건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짐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깊으니까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 반려 이게 처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어야 되는가, 거부처분 처분성 법리로 따져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서술을 더 해드렸습니다. 거부처분 처분성 법리 활용해서 처분성을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어드렸어요. 허가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신고 반려는 곧 거부처분이다.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반려, 신고 반려와 신청 거부를 구별합니다. 구별할 이유가 없는데 구별을 해요. 판례는 다 틀렸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러시겠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판례대로 가자고요. 두 유형의 처분성 판단 기준을 준별하는 것이 대체로 타당하다. 본래적인 신고는 그냥 행정청에 알리기만 하면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행위 요건적 신고잖아요. 이런 건 신청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행정청이 처분을 발령해야,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해야 공법적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노조 설립 신고 더하죠. 옛날에 노조 설립 신고는 얼마나 까다롭게 굴었는데요. 행위 요건적 신고로 파악하는 판례의 태도 자체가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걸 고려해보면 이거를 그냥 너무 대놓고 노조를 탄압해야지, 국가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지, 그러니까 거부처분 신청권 논의로 꼭 가야 되겠어. 왜냐하면 신청권도 없는 저 따위 별거 없는 노조가 노동조 타이틀 달고 활동하는 걸 나 국가는 공익을 위해서 눈뜨고 쳐다볼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냥 신고 수리 반려가 처분성이 있다. 이럴 때는 신청권 같은 거 들이대지 않고 까다롭게 굴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말이 길었는데 신고의 수리 반려 처분성
논의로 그 판단 요건을 사용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과 점수 확보를 위해서 유리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안에서 서울지방노동청장이 행한 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처분에 해당되고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답 끝났죠. 판례에 의할 경우 노조의 설립신고는 행위 요건적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걸 반려하면 외부 효가 발생을 합니다. 공법적 효과 발생,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저지하게 돼요. 따라서 갑노조의 노동조합법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 대한 대답, 노동청장의 설립신고서 반려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약 한 25점 정도 출제될 수 있고요. 문제가 나오게 되면 거부행위 처분성으로 풀어주셔도 틀린 거 아니에요. 신고 수리 반려의 처분성으로 하면 더 안전해요. 어쨌든 두 개 갖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한참 거부행위 처분성 쓰다가 아차차 그렇다고 해서 다 지우지 마시라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니니까. 다 적으신 다음에 보론, 판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고 수리 반려와 처분 신청 거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요건을 제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로 더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